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DB 구축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XX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뜨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자고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1, 2번 문제는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고객 테이블.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이제 고객 테이블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이제 필드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고객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고객명 필드가 지금 요 두 번째 요 필드죠. 요 필드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 필드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필수 속성을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필수적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필수를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빈 문자열은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우리 빈 문자열 허용이다라고 해서 지금 빈 문자열을 허용할까요? 예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이제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보니까 우리 이제 연락처라는 그 필드요. 연락처 필드가 요 세 번째 요 필드죠. 해서 연락처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여기다가는 010-1234-1234 이런 형식으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지금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입력 마스크 그거부터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이제 지정할 때 그때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맨 앞에다가는 우리 사용자 지정 기호 그걸 먼저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요 위치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요런 이제 서식 문자 있죠. 이런 것들까지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거야 말 거야 그 저장 여부를 지정해 주는 곳이에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0을 쓰게 되면 중간에 들어간 이런 서식 문자까지 테이블에 같이 이제 저장이 되게 해달라. 그거고요. 우리가 이제 1을 쓰거나 공백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리면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서식 문자 빼고 이런 서식 문자는 저장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요. 그리고 맨 뒤에 여기 3번이요. 요 자리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위치에 그 자리에 표시할 그 문자를 우리가 직접 이제 써주는 곳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 있는 요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구분할 때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세미콜론 요걸 이제 찍어서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때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다가 문제 시킨 것처럼 문제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사용자 지정 기호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져가서 어떤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그거 살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연락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는 010-1234-1234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그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하이픈 이런 이제 서식 문자가 들어가죠. 이런 이제 서식 기호도 함께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 이제 저장 여부에다가 0을 써서 서식 문자도 같이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그 기호는 요 기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3번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요 별표 요 곱하기 기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런 숫자들이요. 이런 숫자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필수 요소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010, 1234, 1234 요 위치에다가 이 숫자 값들이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0을 써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010 얘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 자리에다가 0을 이용해서 000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빼기 0000 빼기 0000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부 다 0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저장 여부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는 이 기호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을 써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3번 요 위치에는 화면에 이제 표시되는 그 기호요 입력될 그 자리에 화면에 이제 표시될 그 기호로 요거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썼던 거를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해서 000 빼기 0000 빼기 0000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저장 여부는 이제 함께 저장이 되게 해달라고 0하고 써주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서 맨 뒤에다 이제 별표 곱하기 교 그것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 2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전화번호 쓰는 그 자리요. 연락처 그 필드 이곳을 땅 하고 찍었더니 이렇게 010부터 시작해서 모든 숫자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위치에 별표 요 기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요 위치에다가 0102라고 쓰고 1234 1234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엔터를 또 땅 하고 누르고 엔터요.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엔터를 누르고 아랫줄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지금처럼 고객명 그 필드에다가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왜요? 고객명 필드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우리가 필수 속성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레코드로 이제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명에다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쓰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고 넘어가면 지금처럼 이름을 썼으니까 다음 레코드로 정상적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해서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거니까 이 앞에 가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레코드 삭제 클릭할게요. 그랬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테스트하던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고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디자인 보기요.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고객명이라는 그 필드를 찍어봤을 때 필수 속성은 이제 예로 돼 있고 빈 문자열 허용은 아니오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X 버튼 누르고 닫아 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동그라미 3, 4, 5번 요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좀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첫 번째 문제가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 그 필드에 IME 모드는 우리 영수자 반자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맨 밑에 내려가서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는 곳에 가서 지금 이곳을 이제 클릭을 했어요. 제품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키보드 상태가 한글이에요. 한글인데 제가 그냥 글씨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글이 들어가죠. 근데 이 제품 코드 필드에 IME 모드를 영수자 반자로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제품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내 키보드 현재 상태가 만약에 한글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이 써져요. 한글이 써지는데 내 키보드 상태와 상관없이 이 제품 코드를 입력하러 이곳으로 땅 하고 들어왔을 때 무조건 영숫자 반자 영어가 바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단가라는 그 필드요. 단가 필드는 기본적으로 5만이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단가는 지금 0이 이제 입력이 되네요. 조금 이따가 5만으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류라는 그 필드요. 분류 필드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이곳에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거예요. 여기다가는 앵클 부츠 그리고 차카 부츠 그리고 조드풀 요 세 개 이외에 다른 값은 입력이 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분류에 가서 다른 글자를 써도 우리 입력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 문제 풀어놓고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ESC 키를 땅 하고 누르면 입력하던 게 싹 다 이제 지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자, 그럼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가 제품 코드에 대해서 할 거죠. 그래서 제품 코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IMNI 모드를 변경시키래요. IMNI 모드는 지금 이곳에 있고 얘는 지금 현재 한글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숫자 반자 그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영숫자 반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서 영숫자 반자로 변경만 시켜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단가 필드요. 단가 필드 일단 먼저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얘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5만이 입력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단가 필드의 기본값을 보니까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해서 아까 0이 이제 표시가 됐던 거예요. 요걸 지우고 여기다 이제 5만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분류 필드에 대해서 하는 거죠. 분류 필드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 세 개 이외의 값은 입력이 되지 않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분류라는 필드에는 얘가 됐든 이 세 개 값 중에 한 가지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in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죠. in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앵클 부츠라고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차카 부츠라고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드풀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세 가지 값들을 각각 전부 다 이제 5화로 묶어서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해서 앵클 부츠 5화, 우리 차카 부츠 5화, 조드풀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in을 써라 5화를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얘를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얘를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in으로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3, 4, 5번 다 끝났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새로운 레코드를 이제 입력하는 곳에 찾아가서 내 키보드 지금 상태가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품 코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내가 키보드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이제 입력 상태 IMNI 모드가 영숫자 반대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입력할 때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5만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그리고 분류라는 그 필드요. 여기다가 제가 엉뚱한 값 이런 값을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인 연산자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이 금지됐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요런 이제 다른 글자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거는 이제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앵클 부츠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 코드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얘는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필수 속성으로 돼 있나 봐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TT 빼기 우리 61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더니 그 다음 레코드로 이제 넘어갔죠. 그러면 내가 방금 입력했던 게 정상적으로 이제 다 들어갔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레코드 삭제 클릭이요.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동그라미 3, 4, 5번 문제 3문제 푼 거 확인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판매 테이블에 보니까 제품 코드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때 그 데이터로 단가다, 사이즈다, 브랜드다, 분류다, 컬러다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 데이터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단가, 사이즈, 브랜드, 분류, 컬러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판매라는 그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판매라는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우리 판매 1이 싹 다 이제 샵으로 나오죠. 그거는 이 판매 1의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열과 열 사이 그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 너비가 조정이 되면서 판매 1이 쭉 나타났죠. 그때 우리는 이제 제품 코드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제품 코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얘는 그냥 텍 상대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자, 요거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제품 코드라는 필드는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제품 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필드 속성에 우리 조회라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 조회 탭 클릭해 주면 지금 현재 이 제품 코드는 텍 상자로 돼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에 어떤 것들을 나타낼지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들은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단가, 사이즈, 브랜드, 분류, 컬러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콤보 상자에 집어넣고자 하는 거는 테이블에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니까 행 원본 유형은 그냥 테이블 쿼리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되고 그때 행 원본이요. 행 원본 선택해서 맨 뒤에 점점점이 있죠. 요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쿼리 작성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우리는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품 테이블 여기서 이제 추가 좀 시키자고요. 해서 제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제품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테이블은 추가시킬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제품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필드 값들이 있죠. 그때 단가, 사이즈, 브랜드, 분류, 컬러 요 5가지를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단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사이즈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 더블 클릭, 분류에서 더블 클릭, 컬러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콤보 상자로 나타낼 그 5가지 필드를 싹 다 추가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필드에는 제품 코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다 놓은 거 보면 제품 코드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제품 코드가 저장이 되게 하려면 제품 코드도 같이 집어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맨 뒤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맨 앞으로 옮길게요. 그때 요 위쪽이요. 요 위쪽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이 제품 코드 필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 그때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맨 앞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 코드가 지금처럼 맨 앞에 들어갔죠. 그때 우리가 특정 필드의 값이 이제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바운드 열이라는 걸 설정해 주면 돼요. 지금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열, 두 번째가 이제 단가, 세 번째가 사이즈, 브랜드가 네 번째, 분류가 다섯 번째, 컬러가 여섯 번째 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제품 코드를 첫 번째 열에 집어넣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바운드 열을 지정할 때 1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제품 코드를 맨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맨 뒤에 있겠죠. 그럼 여기가 여섯 번째 열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운드 열을 이제 6열 그걸 이제 설정해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요 다섯 가지는 지금 앞에 있죠. 이 제품 코드는 우리 콤보 상자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나타나지 않게 할 때는 우리가 이 제품 코드를 맨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설정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보자고요. 일단 제품 코드를 제가 맨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바운드열을 1로 설정해서 제품 코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 건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바운드열은 1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운드열을 1로 설정해서 제품 코드가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이제 쿼리 작성기 여기서 총 몇 개 열을 갖다 놨어요? 6개 열을 갖다 놨죠? 6개를 갖다 놨으니까 그때 이제 열의 개수는 1이 아니라 6개다.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열 이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열 이름이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행 개수를 우리 3으로 설정하래요. 여기 보니까 행수가 16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3으로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목록값만 허용할래? 아니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목록값 이외의 값도 허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거를 목록값만 허용할까요? 예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록의 너비는 이제 10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는데 목록의 너비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10cm로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 10만 쓰고 엔터를 누르면 cm라는 요 단위는 기본 단위라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여기 행 원본에서 우리 쿼리 작성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6개 열을 갖다 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개 열을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열의 개수를 6으로 설정해야 돼요. 이곳에 실제로 나타나는 건 5개잖아요. 5개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의 개수를 5개로 설정을 해주면 틀린 거예요. 제품 코드는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제품 코드가 저장이 되게 하려고 제품 코드를 맨 앞에 갖다 놓고 바운드를 1로 설정해 줬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시키게 되면 내가 6가지 필드를 다 갖다 놨기 때문에 6가지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화면상에는 이 제품 코드는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면 제품 코드가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직접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0cm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열에서 6개를 갖다 놨는데 여기서 이제 0cm 이렇게만 쓰게 되면 요 첫 번째 열이 이제 0cm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필드에 대해서는 크기를 따로 지정 안 해줬죠. 너비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전체 목록의 너비를 10cm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이제 열 너비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거는 이 10cm 안에서 자동으로 균등한 너비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제품 코드가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열에 몇 cm, 두 번째 열 몇 cm, 몇 cm, 몇 cm, 몇 cm 해주고 맨 뒤에 제품 코드는 0cm다. 그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게 더 늘어나겠죠. 해서 일부러 이 제품 코드는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되고 예로는 우리가 저장만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거라 맨 앞에다 갖다 놓고 바운드를 1로 그리고 열 너비를 0cm로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열에 대해서 열 너비는 이 목록의 전체 너비요 10cm 그 목록 안에서 균등한 그 너비로 자동으로 이제 너비가 조정이 돼서 화면상에 다 표시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고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 줬더니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났죠. 그때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니까 단가다, 사이즈다, 브랜드다, 분류다, 컬러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까 맨 앞에다가 제품 코드를 첫 번째 열에다 집어넣는데 제품 코드는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고객 번호 필드는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를 참조를 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1 이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제품 테이블과 우리 판매 테이블에 대해서 1대 다관계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된 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할 때는 판매 테이블하고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예요. 근데 판매 테이블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고객 테이블만 우리가 추가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표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고객 테이블 그거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고객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근데 이 두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 설정을 할 때 고객 번호 그 필드를 가지고 관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얘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갖다 놓거나 아니면 내가 얘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갖다 놓거나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해서 고객 번호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고객 번호 그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우리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다, 판매 테이블의 고객 번호다 그렇게 떴고 관계 종류는 1대 다관계다 그렇게 떴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값이 이제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얘도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모두 다 삭제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거는 체크 표시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이렇게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설정할 거 다 있죠? 그러면 관계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관계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DB 구축에 있는 이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그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 설정하는 거랑 우리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거 있죠? 그거 아직 못 외웠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능숙하게 원활하게 이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